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제 코스피 시장이 특히 SK하이닉스가 종가 고가로 마감이 되면서 코스피가 강하게 상승 마감을 했었는데, 간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사실 실적은 발표를 했는데,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예상치보다 소폭 낮다, 그리고 보유연금이 부족하다 라는 부분이 코멘트가 달리면서 시간에 마이너스 7% 하락을 보이다 보니까, 어제 종가 고가로 마감되었던 SK하이닉스가 개파락을 마이너스 3% 넘게 하고, 삼성전자도 개파락을 하면서 코스피가 1%대, 그리고 코스닥도 소폭 하락 출발하는 등 시작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 참 재밌는 거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특히 이제 어제 시장에서 정강 후약으로 마감이 되고 또 추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오전에 들어올리는 모습이 좀 있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또 오늘 종가 저가로, 코스피는 종가 고가로 마감이 되는 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철저한 차별적인 장세가 오늘도 진행이 되는 모습이 계속 연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코스닥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비중이 많은 분들께서는 굉장히 힘든, 또한 어렵게 느껴지는 시장의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만큼 시장의 쏠림도 심하고 장세 자체가 그닥 녹록한 흐름은 아닙니다. 대신 주도 테마와 주도 업종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있는 부분이라, 장중에 이런 게 딱 만들어지면 어찌되었던 그 안에서 1등주라든지 그리고 뭐 대장주라든지를 잡고 당일 매매를 하든 혹은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든 해야 지금 시장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수적으로는 아직은 제가 볼 때는 뭐 바닥을 잡았다 못 잡았다 이거를 논하기에는 사실 조금 코스닥은 어려운 부분이고, 코스피 또한 지금 이 구간에서 지수를 돌파시킨다 돌파를 못 시킨다 라는 부분에서도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에는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지수를 조금 놓고 보면요,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제 연초에 강하게,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에코프로 반등하면서 2차전지 반등하고, 동시에 이제 이때 반도체며 제약바이오며 이 구간에서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을 크게 들어 올렸었죠. 크게 들어 올렸고, 연초에도 2차전지는 아니구나. 2차전지는 아니고 연초에도 이 구간에서 뭐 엔캠도 올라왔었고, 알테오젠이라든지 HLB, 그리고 뭐 삼천당 제약 등 제약바이오 강하게 상승 랠리를 펼치면서 올라왔다가, 지금 현재 보면은 알테오젠하고 삼천당 제약을 제외하면 거의 다 눌려버렸죠. 그 과정 속에 한번 빠지고, 이때 알테오젠 올라오고 HLB 다시 올라오다가 HLB 꼬꾸라지면서 시장이 박살나고, 2차전지 올라오다가 2차전지 빠지니까 시장 박살나고, 딱 이 모양새인데요. 근데 사실 이 과정 속에 수많은 중소형주들은 끝도 없는 하락을 지금 보였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하게 차별화된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시장이 이런 구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용 잔고가 여전히 2조대로 높은 구간에 있다라는 것이, 신용잔고가 여전히 높은 구간에 있다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라, 그냥 시장 주도 섹터 주도주에 최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을 바라보는 방법뿐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코스닥 대비해서 훨씬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코스닥 시총 상위와 코스피 시총 상위를 비교해 보시면 명확하게 답이 나오죠.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렇게 적어도 세 종목만큼은 계속 신고가를 유지하면서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 쪽은 전혀 그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현재 장세는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해서 가입 이벤트 진행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군들이 많이 밀렸습니다. 좋은 종목군들, 이제 조금 길게 볼 종목군들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시면 뭐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천천히 잡으면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바이든 트럼프 대선 토론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력 인프라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바이든과 트럼프의 공동된 이 공통 분모는 인프라다라는 말들이 좀 있었는데, 저도 이 부분을 얼마 전에도 이제 방송에도 언급을 했었는데, 아침에는 이 부분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침에는 이 부분이 생각이 안 나다가 정작 종목군들이 올라오고 있을 때 뒤늦게 좀 생각이 돼서 뭐 매매는 했지만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았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력 인프라 쪽이 최근에 더 강했고,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선 토론을 앞두고 제가 볼 때는 올라온 게 확실하다. 왜? 이게 이제 그냥 부단 이슈로 올라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골고루 들어오면서 올렸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저는 강하게 좀 받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변동성이 있었던 거는 2차 전지와 친환경 쪽이죠. 이쪽에 이제 아무래도 뭐 둘이 맞붙게 되면은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 뭐 등등등등 노이즈를 트럼프가 몰고 올 것이다라는 우려감에 최근에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빠졌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는 SK 하이닉스와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 위주에서 볼 필요가 있고, 바닥에 쭉 처박혀 있는 종목군들은 지금 들어가 봤자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위쪽에 있고 실적이 있고, 그 다음에 각 파트에서 대장, 뭐 쿼츠 대장인 원익 QNC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리플로하는 뭐 STI라든지 뭐 어찌됐든 각 파드의 대장주 쪽에 수급이 유지되는 종목군들 한해서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최근 보면은 명확하죠. 수출주 안에서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화장품 순환매, 뭐 전력 인프라, 그리고 방산과 조선에서 계속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공통된 점은 코스닥이 좀 많은 거는 이 뷰티 화장품 계열이고, 코스피에 다 몰려 있다라는 거예요. 코스피에 전력 인프라도 코스피 종목이지, 방산, 조선 코스피 종목이지.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의 종목군들이 더 많다. 지금 코스피 장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더라도 뭐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은 상태에서 좀 마감이 됐는데요. 보면은 이걸로 좀 놓고 보면요, 오늘도 쏠림은 무지하게 컸다라고 보여지고, 환율이 아침에는 이제 1300 거의 90원까지 좀 올라갔는데, 이 환율적인 부분 예전 같으면은 뭐 대형주라든지 막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지금은 환율이 중요한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환율에 영향도 안 받아요. 시장은 그냥 가는 말은 가는 거고, 못 가는 쪽은 못 가는 시장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시장은 대체적으로 마이너스권에서 머물렀는데, 이 체감상으로는 종목군들 떨어지는 체감상으로는 이게 마이너스 0.2%가 아니라 막 1%씩 떨어지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시장을 보는데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고요. 오늘 오전에 선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장 전에 6,500억을 매도를 하고 장 중에 거의 1조까지 매도하다가, 이거를 장 막판에 이제 한 4,500억 정도 환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좀 말아 올렸는데요. 이런 거는 내일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문제는 계속 코스닥에 있습니다. 코스닥을 받아주는 주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계속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두 가지 원인으로 봅니다. 월말 리밸런싱 개념에서, 이제 이 반기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안 좋은 거 다 덜어내고 수익률 좋은 거에 붙여서 더 이 수익률을 키우기 위한 작업을 기관이든 외국인들 하는 과정 속에서 더 많이 녹아버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7월 초에 대반격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지금은 인내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대한고래 관련해서 21일 이후에 별다른 말들이 안 나오죠. 뭐 브리핑이라든지 뭐 특별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특히 이제 대장주격인 한국가스공사가 고점 63,500원을 찍고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20% 조금 안 되게 밀렸는데요. 3일이란 말을 들었죠. 음봉 3개가 떨어지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신용 반대매매, 미수 반대매매가 터지는데요. 얘는 증거금이 좀 있어서 내일 한 번 더 떨어지면은 진짜로 신용 풀베팅 한 사람들은 녹아나게 됩니다. 고점에 선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일 좀 더 떨어지면 좋은 구간이 되지 않을까. 뭐 물론
물론 더 떨어져 버릴 수도 하겠지만 그거는 장중에 여러분들 잘 보시고 잘 대응하시면 되는 것이고, 아무튼 내일은 좋은 구간이 저는 좀 나올 것 같다 라고 좀 보여져서 일단은 1순위로는 좀 한국가스공사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자, 오늘 지수 보면은 참 답답했어요. 이 구간에까지는 괜찮았는데 사실 이 구간에서 뭐가 문제였냐, 알테오젠의 이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이 머크 다이치상표와 ADC 관련된 비수세포 폐암 이 정증에 대해서 삼상의 이 허가가 반려됐다라는 소식이 알테오젠 주가를 올라가던 거를 마이너스 5%까지 뺐다가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지수 변동성이 좀 일어났는데요. 알테오젠은 다 반등을 했죠. 이렇게 다 반등을 하고 보합권까지 올라오면서 마감이 됐는데 지수는 더 빠졌다. 이 말은 다른 애들이 녹아버렸다라는 겁니다. 다른 애들이 녹아버렸다라는 거고요. 자, 간밤 미증시는 장초 밀리나 싶더니 아마존 2조 달러 돌파, 테슬라 200달러 근접, 그리고 엔비디아를 제외한 빅테크 기업들의 강세가 미증시를 견인하며 마감됐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 다음 분기 가이던스의 예상치 모치를 못 미치자 시간에 일단 7%로 하답하면서 금일 오전 국내 반도체 개파락을 만들었고요. 시장은 여전히 코스피 롱, 코스닥 숏 장세가 진행되는 모습이라 코스닥 쪽은 흐름이 참 답답하고, 반면 코스피 대형주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금일은 HD 현대 쪽 조선 섹터가 강세를 보이는 흐름에서 코스피는 낙폭을 다 줄이고 종가 고가 마감시켰습니다. 수출주의 순환매 장세만 요즘 계속 체크가 되는 모습 속에 장초반 화장품 주가 강하게 오르다 이후 시장 흐름이 전력 인프라로 완전히 돌아서면서 옷장까지 특별히 변화된 모습 없이 전력 인프라 관련주만 강한 흐름을 보였고, 그 외 거의 일부 개별 종목만 시장 흐름을 다는 모습이라 특별한 것은 없었다라고 보여지네요. 금일의 전력 인프라 섹터의 상승은 내일 있을 바이든 트럼프 대선 토론, 어찌되었건 전력 인프라 확충, 이 부분은 둘 다 공통된 사항이더라 라는 것이 주가로 증명되는 모습에 최근 흐름도 좋은 상태라 이쪽은 쉽게 그 불이 꺼지지 않을 수도 있고, 하다가 연말까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차피 미 대선이 11월이니까요. 반면 2차전지 섹터와 친환경 섹터, 오늘은 CS 윈드는 좀 상승인데 개별 투자 발표가 좀 있어서 그런 거고, 이러한 노이즈로 인한 하락이라고 봐야 되고요. 최근 거의 2주간 그냥 쉼없이 팔고만 있는 기관과 외국인에 의해서 낙폭이 지속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저는 이렇습니다. 단 이 부분에서 6월 반기 결산이 끝나고 7월부터 수급의 변화를 봐야 되지 않겠냐. 투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기회비용이 따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이런 게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지금 전력 인프라 이 높은 구간에서 투자의 관점에서 볼까요? 화장품을 그 위에서 투자의 관점에서 볼까요? 그쪽은 투자의 관점에서는 못 봅니다. 저는 절대 못 보고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볼 거예요. 근데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은 그냥 씨를 뿌리면서 갈 계획입니다. 방법은 그것뿐이 없어요. 싸게 사서 좀 더 떨어지면은 손절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 사가지고 비중을 한 방에 너무 많이 샀다, 더 떨어진다, 비중 일부 줄여서 밑에서 더 산다, 이런 계획으로 사는 방법뿐이 없기 때문에 이쪽은 투자의 관점에서 봐보는 게 현명한 판단일 것 같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10시경에 토론이 진행될 텐데 그 내용 하나하나가 아마 속보 기사로 사용되면서 변동성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막판 반기 리밸런싱으로 인한 또 주가 변동성도 내일은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내일은 이 6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고 단기의 마지막 거래일이니까 특별히 주의하시면서 내일 종가에 어떤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도만 좀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런 수급의 변화와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7월 첫 거래일이 또 중요하니까 이렇게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력 인프라 LS 일렉이 MSCI 편입을 앞두고 있죠. 7월달 되면은 8월 MSCI 편입 관련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이 좀 움직일 텐데요. 제가 볼 때는 가장 높은 확률로는 LS 일렉 뿐이 없겠다. 여기 조금 더 된다면 삼양식품,
정도까지. 한국가스공사를 설마 MSCI에 편입을 시킬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래서 뭐 편입까지는 안 보고 질적 반등 정도의 흐름을 좀 바라보고 싶은데요. 딱 이 정도 선에서 봐야 되고, 지금 이쪽 전력 인프라 쪽 섹터가 다 좋아요. 정말로 다 좋은데 오늘 보면 효성중공업만 좀 안 좋은 모습이라 얘보다는 그냥 1등주 위주에서 계속 보는 게 좋은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 보면 LS 일렉하고 HD 현대 일렉 강하지, 재료인 전기 강한데 일진전기는 좀 떨어지지, 전선주 하루에 하나만 강하지, 가온전선, 전력기기 뭐 하루에 하나만 강하지, 딱 이런 꼬라지입니다 시장이. 이런 부분이라 가장 강한 거 위주로 보시는 게 제일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화장품은 실적은 다 잘 나올 듯 합니다. 다시금 조정을 보이면은 계속 체크하고 관찰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대한고래 이 이슈가 지금은 뭐 없죠. 그러니까 수혜받아 버리는 부분이고요. 그로 인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일단 산업부 장관께서 미국으로 출장을 갔는데요. 이번 주말에 아마 귀국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귀국 이후에 또 계속 인터뷰 하잖아요. 만나서 뭐 공항에서라든지 인터뷰하면서 또 대한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음 주 되고 7월 되면은 로드쇼는 어떤 기업들을 위주로 하겠다 뭐 이런 브리핑들이 하나 둘 나오면은 또 기술적 반등을 슬슬 꾀할 거라고 좀 보여지네요. 그런 부분 생각하면서 봐야 되고,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종목에서 이제 잘못 위에서 물려버리면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에 비싸게 사버리면 밑에서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삼은봉 혹은 사은봉이라는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제약바이오는 펩트론이 일단 신고가를 좀 넘어갔는데요. 1라일릴리 잘 나가는 상태에서 1라일릴리에서도 지속 형 주사제에 대한 언급이 좀 나오다 보니까 오늘 펩트론이 장중에 거의 뭐 25%까지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좀 달성을 했고, 알테오제는 오늘이 또 조금 기회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매매는 못했지만, 그리고 리가겜 오스코텍까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고, 인텍플러스가 TSMC의 2.5D 패키징 검사 장비 의 콜을 통과했다라는 이슈가 시간에 나오면서 일단 상가에 들어갔습니다. 바닥권까지 쭉 밀린 상태에서 좋은 이슈인데요. 지난번에 DBR 하이텍이라든지 바닥권에서 나왔을 때는 시가 갭을 높게 든 이후에 그 시가에 들어오는 거래 대금의 이 강도에 따라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고, 시가 갭을 띄우고 나서 많이 밀었는데 그 이후에 바닥 다지고 그 시가를 돌파하면서 안정적으로 올라가면은 시세가 크게 나올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인텍 플러스도 내일 함께 봐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시간외에서는 일단은 물류 쪽에 이제 STX 그릴로직스 좀 상승을 하는데, 최근에 물류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상승이다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서진 시스템 저도 오늘 시간에 종목군들을 못 봐서 시간에 끝나고 이제 장 정리하는 건데, 장중에 7%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이 별다른 이슈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분 투자, 지분 확대에 따른 상승이기 때문에 반등 시 뭐 일부 비중 축소로 대응하는 게 좀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을까? 원칙적으로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거는 또 뭐죠? SK 스퀘어 선택까지 집중 가서 투자사 3개에서 2개로 SK 쪽은 어차피 이제 28일 날 이슈가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종목군들 보고 빠르게 마무리하죠. 먼저 SK 하이닉스 어제까지도 좋았는데 어제 고가에서 거의 시가까지 떨어지고, 이 시가에서 좀 올렸으니까 뭐 급등했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구간은 또 매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이 구간은 또 매물로 작용을 해서 이 구간을 넘어갈지 이거는 지켜봐야 되고, 이걸 뭐 신규 매수하고 그러기는 어렵죠. 뭐 반도체에서 뭐 삼성전자는
뭐 그나마 떨어지게 되면 계속 추세 지키면서 사볼만 하고, 그리고 반도체 이번에 최고 대장은 DI와 테크윙이 됩니다. 정말로 화려하게 올랐네요. 정말로 화려하게 올랐고, 이를 제외하면 사실 뭐 오늘 이오 테크닉스가 올라왔다 하지만은 이렇게 쭉 밀렸다가 뭐 데드캣 바운스식으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보기에는 별 의미가 없는 상승이고요. 테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밀렸다가 어제 굉장히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올랐기 때문에 의미는 있는데, 이 앞산을 넘어가려면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IM이라는 증권사가 들어오면 좋은 꼴을 못 봤는데, 지금 한국 IM이 들어와서 막 주가를 휘저어놓고 있어서 좀 그랬고요. STI는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얘가 돌파를 못하게 된다면은 매도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 뭐 매도를 다 했고요. 사실 아침에 이제 그냥 매수가 살짝 아래에서 팔렸어요.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매수가 살짝 아래에서 약손절로 팔았는데요. 아침에 개파락할 때는 뭐 당연히 개파락은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반등 시 매도 관점에서 일단은 종목을 좀 봤습니다. 반등 시 매도 관점에서 추가 매수는 안 한 상태에서요. 일단 뭐 5일선 지지죠. 뭐 5일선에서 지지하고 반등 시 이런 구간이니까 전일 저항을 받았던 이런 구간에서 매도고, 이때는 SK 하이닉스가 강하게 가고 DI가 강하고 뭐 테크닉이 강하기 때문에 그와 연동돼서 좀 올라왔는데, 지금 이 종목이 시장을 리드하고 엄청나게 뜨겁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3분기 때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돌리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고요. DIT라는 종목을 하나로 예를 들면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 커버리지 하는 증권사가 있는 종목은 이렇게 쭉 빠졌다가 이렇게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중심값 하단에 내려왔을 때 어느 자리에서 이런 헤드앤숄더를 만든다면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는 게 훨씬 유리하겠다라는 제 판단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대응을 했고요. 오늘 세명전기 전력인프라인데, 세명전기가 아주 높은 구간에서 어제 이렇게 해놓고 사실 다시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데, 이 구간을 하니까는 돌파를 하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순식간에 돌파가 좀 나와서, 어제도 이렇게 이제 뭐 물량 모아서 가다가 아침에 하면서 순식간에 돌파가 나오고 갭도 굉장히 많이 든 상태에서 장중 거의 여기도 상한가 근처까지 갔으니까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까지 상승을 하면 투자 경고 지정이 되기 때문에, 투자 경고 주의가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장 후반에는 상따라든지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종목이죠. 아무튼 세명전기가 아침에 치고 가면서 바로 가온전선이 좀 강하게 붙었는데요. 저도 이제 가온전선 바로 보면서 5만원 전이었어요. 5만원 전에서 이거 갑니다, 돌파 가능성 있다라고 언급하고 사려고 했을 때 이미 넘어가더라고요. 사려고 하니까 넘어가 버려서 좀 매수를 못했어요. 매수를 못하고 이 구간에서 좀 보는데, 사실 이 구간에서 들어가는 게 가장 베스트였는데 이 구간에서는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모든 종목이 그러는데요.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음봉이 있죠. 악성 매물을 만들었다, 이 음봉을 크게 두드러 맞았다 하면 주가는 폭락을 해야 되는데, 이걸 들어 올린다? 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주가는 상승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맞고요. 저도 여기 돌파하고 살짝 밀렸을 때 이렇게 잡아서 여기에 팔고, 여기 떨어질 때 여기서 팔았던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그래서 뭐 원래 3% 좀 안되게 2.5% 정도 이렇게 수익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치고 가줄 것 같았는데, 오늘 보면 이 이후로 종목군들이 전부 다 옆으로 한 줄로 서면서 그냥 갔기 때문에 돌파 흐름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통상 보면 이렇게 3파동을 그리고 떨어지면 이 설거지 파동이라고들 많이 말을 하는데요. 이번에 나왔던 종목군들은 이게 설거지 파동이 아니라 대파동이 나와버리니까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대파동이 나와버리니까 이런 애들은 쉽게 못 죽죠. 그럼 빠지더라도 다시 반등하고 죽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재룡 산업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재룡 산업도 그렇고
재룡사업도 눌림에서 좀 봐봐야 되고, 뭐 한전산업이 지금 지난번에 세명전기보다 강했는데 한전산업이 좀 못 가고 있는데, 한전산업도 이러다가 돌파를 또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전산업도 같이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S 에코에너지가 시간에 좀 3% 정도 올랐는데요. 얘도 올라갈 때 정말로 거래대금 많이 터트리고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5천억, 뭐 4천억, 이익구간에서 5천원씩 터트리고 올라가는 거라 힘 모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상승을 해 주는지 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얘도 바닥에서 너무나 많이 올랐죠. 너무나 많이 오른 상태여서 뭐 이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아무튼 좌우지간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LS 일렉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녹색 선에서 지지받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얘도 만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올라갔다가 이렇게 이때도 이렇게 강하게 올려 쳐놓고 뭐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돌파하고 올라오고 하는 흐름이죠.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박스권을 돌파를 했으니까 내일 좀 밀리다가 이렇게 반등하는 흐름, 혹여나 이 직전 고점까지 트라이 하려는 시도 나오는지 뭐 이 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인데 사실 이렇게 주가를 놓고 보면은 매매하기가 참 꺼려집니다. 저도 이거를 투자의 관점에서 들어가기는 굉장히 꺼려져요. 당일 매매, 뭐 당일 이렇게 대응, 이거를 제외하면은 사실 매매하기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성격이 안 맞고 쉽지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렇다고 효성중공업을 사면 안 되겠죠. 효성중공업을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 차트일수록 더 강하고 더 대장을 사야 반등이라도 나옵니다. 만약에 떨어졌을 때. 그래서 하단에 있는 거를 사면 안 된다. 차라리 위에 비싸더라도 더 위에 있는 종목을, 더 강한 종목을 대응을 해야 수익도 낼 수 있고, 그리고 손실도 줄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반도체에서 이제 아까 이야기 드렸던 원익 QNC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사서 어제 매도를 다 했는데요. 그리고 얘가 다시 내려와서 쌍바닥 잡아주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서진 시스템은 물량을 아직 좀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간이 29,300원, 이 구간이 강하게 돌파되면은 홀딩으로 끌고 갈 거고, 돌파가 안 되면 매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시간을 때 오늘 사무실에 있었으면 분명히 여기서 팔았어요. 저는 33,300원하고 3만원 이 구간에서 분명히 팔았을 것 같습니다. 7% 떴을 때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들고요. 시간에 좀 올라서, 얘가 왜 올랐냐면 이제 그 대량 주식 매수가 좀 있어서 그 영향에 의해서 좀 상승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오늘 오전에는 화장품이 좀 셌는데요. 반면에 실리콘2가 좀 밀렸고, 실리콘2는 아무래도 항상 그렇다시피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주가가 쉼 없이 올라가던 종목이 이 이평선이 단기적으로 꺾이게 되면 한 번 정도 깊은 하락을 주고 되돌림 파동이 나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난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리콘2가, 삼양식품은 아직까지 확 꺾인 거는 없는데요. 여기도 살짝 이평선이 눕죠. 그러면은 일정 부분 좀 밀리는 거, 흐름을 좀 감안은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에서 순환매만 나옵니다. 한국콜마, 그리고 오늘 마녀공장 뭐 이렇게 올랐는데, 마녀공장은 별로 볼 거는 안 된 것 같고, 선진뷰티사이언스 많이 밀리게 되면 한 번 정도는 봐볼 것 같아요. 얘는 많이 밀리게 된다면. 그 다음에 APR도 실적 데이터가 굉장히 좋은데 시가총액이 좀 부담이 돼요. 3조니까 이런 구간을 넘길 수 있을지 계속 저항을 맞잖아요. 저항을 많이 받는 구간은 또 강하게 뚫으면 또 시세도 나오긴 하는데요. 이거 뚫을 때는 프로그램이 강하게 들어온다면 뚫을 수도 있고, 프로그램이 안 들어오면 못 뚫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약바이오, 알테오젠, 오늘 장중에 이제 11선을 깨는 하락이 좀 나오면서 굉장히 좀 급하게 좀 내려왔었는데요. 이 구간에서 이제 뭐 매매는 안 했고, 이 구간에서 보면은 이런 자리가 11선이거든요. 11선, 전환선, 이런 구간에
지지와 저항 자리에서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번에 이 허가가 거절된 게 치료제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생산 공정상의 문제로 인해서 이걸 변경해서 다시 신청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고 이때 지지했던 구간에서 딱 지지받고 올라가는 흐름이라 아직 뭐 추세가 깨졌다 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얘가 만약에 밀려가지고 21선까지 내려온다 하면 이것은 봐야 되는 종목이죠. 알테오제는. 그리고 펩트론이 오늘 굉장히 좀 센 거래대금도 많이 동반한 상승이 좀 나왔는데요. 이 구간을 돌파하고 또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 낼지 내일 오전에는 그런 관점에서 좀 지켜는 봐볼 것 같습니다. 대신 프로그램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프로그램이 들어와야 될 것 같고. 자, 대한고래, 한국가스공사. 제가 이거 신용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신용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에요. 신용이 굉장히 많고, 최근에 뭐, 21일 날 사실은 재료 소멸이어야 되는 날이잖아요. 원래는 이날 재료가 소멸되고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올라버렸어. 근데 이 구간에서 개인들이 몽땅 사버린 거예요. 주식을. 제가 볼 때는 그게 문제였다. 어제, 개인들 잘 판 거다. 오늘 산 사람들이 또 위너일 수도 있겠죠. 뭐 어찌 됐든 질적 반등은 저는 해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 뭐 이런 자리들, 그러니까 매수를 한다고 하면 강하게 돌파한 지점이 되는 거고 이런 자리에서 지지한 구간이 되겠죠. 그럼 1차적으로 뭐 이런 구간에서는 먼저 받아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내일의 이평선을 미리 계산을 해보세요. 내일의 이평선이 계산을 해보면 5만원 초반이 이평선이니까 어느 구간에서 뭐 이런 지지와 저항이 있는 구간까지 만약에 밀리면 여기서도 여기까지 떨어지면 질적 반등을 한다. 일단 물려봐라. 깨져봐야 한다. 깨져봐야 한다. 답은 더 빠질지 덜 빠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시장의 관심은 분명히 끝날 수는 없다. 끝날 수도 없다. 그 믿음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사실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간을 돌파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윗구간에서는 쳐다도 보지 마시고 만약에 또 떨어지면은 왔다 갔다 하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대한고래에서 GS 글로벌은 이 단일가에서 좀 버텨버리는 흐름인데 이러면 재미없고 코오롱 글로벌은 뭐 오늘 좀 올랐다 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영일만 관련된 종목군들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포스코인트 딱 이 정도 선에서만 종목군들 돌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의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전 참 좋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뭐 빅베스를 끝냈고 주가가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지금도 이제 이 변동성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25%, 30% 안에서 뭐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는데 뭐 이 근처 보면은 매수해서 좀 버텨볼 만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버텨볼만 하지 않나. 주기적으로 그래도 파동을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 급등하면 급락하고 예? 급등하면 또 급락하고 횡보 좀 하다가 또 급등하고 이런 데 안에서 시간 투자를 해도 괜찮다. 왜? 한번 올라갈 때마다 급격하게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투자의 아이디어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국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